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살.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살아온 시골 할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바친 것들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당하고 그 모욕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버림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시골집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장독대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싸느라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지요. 5년 묵은 된장 1통, 3년 숙성시킨 간장 2병, 제가 직접 띄운 청국장, 그리고 여름 내내 햇볕에 말린 시래기 한 보따리.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가슴만은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아하겠다. 아들 놈이 어렸을 적 감기라도 걸리면 제가 청국장찌개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냄새가 고약하다고 코를 막으면서도 한 그릇 뚝딱 비우던 녀석. 대학 들어가서도 방학 때마다 엄마 청국장 있어? 라고 묻던 녀석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결혼하고 서울로 떠난 지 벌써 10년. 손자 민준이도 이제 7살이 되었다는데 저는 손에 꼽을 만큼밖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마을버스 안.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가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기더군요. 이게 무슨 냄새야? 똥 냄새 같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 냄새가 그렇게 심했나 싶어 보따리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가 제 인생 전체가 똥 취급당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서울행 고속버스를 3시간이나 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 아들이 산다는 그 아파트는 하늘을 찌르듯 높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확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코를 찌르는 방향제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본 냄새와는 전혀 다른 어딘가 인공적이고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들 보러 왔습니다. 1502호. 방문 예약하셨어요? 예약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며느리 이지혜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1502호시죠? 방문객 오셨는데요. 누군데요? 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못해 내뱉은 듯한 목소리. 올라오라고 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낡은 점퍼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손에는 진짜 보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15층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1502호 앞.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한 번 더 보따리를 여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며느리 이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실크 블라우스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얼굴에는 두껍게 발린 화장. 어머님. 오셨어요. 말은 반갑다는 듯 했지만 그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안 들었나 보네. 그래도 괜찮다. 손자 보러 왔다. 제가 보따리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야 이거? 너희 먹으라고 장이랑 시래기 좀 가져왔다. 냄새 나는데요. 며느리는 코를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냄새가 아니라. 어머님 죄송한데 그거 현관 밖에 좀 두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이 화이트 톤이라 냄새 배면 곤란해서요. 제 손에서 보따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밖에? 네.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 한켠을 가리켰습니다. 신발장 옆, 우산꽂이 옆. 그 비좁은 공간이 제 보따리가 있을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보따리를 그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귀에 들려온 소리. 엄마 뭔가 냄새 안 나? 똥 냄새 같은데. 안쪽 거실에서 7살 손자 민준이가 코를 막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네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하얀 커튼.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보따리가 현관 밖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위해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통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유기농, 무항생제, 저염이라고 쓰인 라벨들. 가격표를 보니 작은 용기 하나에 2만 원, 3만 원씩 하더군요. 이게 밥이 되나? 저는 한숨을 쉬며 제가 가져온 시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된장 한 숟갈을 떠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시래기 된장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자 저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좋아하겠네. 하지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이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아, 민준이 먹으라고. 안 돼요.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민준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저염식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된장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거 어떻게 먹어요? 내가 직접 담근 거다. 5년 묵은. 5년. 그럼 더 안 되죠. 유통기한 지난 거잖아요. 며느리는 냄비째로 국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콸콸콸. 제가 정성껏 끓인 시래기 된장국이 하수구로 빠져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주방은 제가 관리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냉장고에서 수입산 시리얼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 유기농이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수구를 바라봤습니다. 제 5년이, 제 정성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손자 민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아들네 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 저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북어구이, 그리고 미역국. 제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칼질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 보글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상을 다 차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제가 만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예쁜 접시에 담고 정성껏 색을 맞춰 배치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할미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안 먹어. 냄새나. 냄새? 응. 이상한 냄새. 난 피자 먹을 거야. 바로 그때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 그리고 10만 원짜리 캐릭터 케이크. 자, 진짜 파티 시작. 얘들아, 인증샷 찍자. 며느리는 제 음식을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려한 배달 음식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치워주시면 안 돼요? 공간이 부족해서. 치우라고? 네.
어차피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냉장고도 꽉 찼고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버리라고. 제가 새벽부터 만든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을 그냥 버리라고. 이걸? 네. 어차피 남을 것 같은데요. 빨리 좀 치워주세요. 손님들 오기 전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음식을 하나씩 천천히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잡채가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이 들어갔습니다. 동그랑땡이, 북어구이가, 미역국이. 제 새벽이, 제 정성이, 제 사랑이 전부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존재가 이 집에서는 쓰레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안해. 지혜가 좀 예민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며칠만 더 있다가. 응? 내가 지혜한테 얘기할게.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내 마누라가 내 밥을 버리라고 할 때 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저 눈치만 보고 서 있더구나. 엄마 그게. 됐다. 이제 알았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세요. 딱 그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당 한켠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5년 묵은 된장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년 숙성시킨 간장 독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햇볕을 쬐며 바람을 맞으며 손수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을 부어 만든 것들. 이게 쓰레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균 덩어리라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장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바로 그 냄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한 숟가락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틀린 게 아니야. 저는 장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깊고 진하고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 이게 진짜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본 포스터. 어르신 유튜브 교실. 다음 날 저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하고 싶으세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할머니 휴대폰은 있으세요? 저는 10년 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그럼 사면 됩니다. 저는 그날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 200만 원을 전부 털어서. 그리고 매일 마을 회관으로 가서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돼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휴대폰을 거꾸로 들고 찍기도 했습니다. 제 얼굴 대신 천장만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자입니다. 70년을 시골에서 장을 담그며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된장 담그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는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콩을 삶는 과정, 메주를 띄우는 과정, 소금물을 붓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맛이 만들어집니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조회수는 0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조회수 3.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 47. 역시 안 되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네요. 요즘 이런 장 어디서도 못 봤어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봐 주는구나. 저는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찍었습니다. 간장 담그는 법, 고추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시래기 말리는 법. 제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큰일 났어요. 마을 회관 강사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떴어요.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뭐? 유명한 셰프가 할머니 영상을 공유했어요. 지금 난리예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이게 진짜 전통 방식이구나. 할머니장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K-푸드지. 요리 유튜버들 다 가짜였네. 할머니가 진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댓글. 박혜자 명인 제 레스토랑에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임지호 셰프. 미쉐린 2스타를 받은 그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임지호입니다. 할머니 장을 꼭 써보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할머니 장을 맛보고 싶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임 셰프가 찾아왔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세련된 옷을 입고. 하지만 제 장을 맛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쳤습니다. 네? 이건 예술입니다, 할머니. 이 깊이, 이 복잡함.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 레스토랑에 납품해 주세요. 가격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가격요? 네, 이 정도면 1kg에 50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만 원이요? 네, 너무 적으시면 더 드릴 수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레스토랑,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박혜자 명인의 장이 품절됐대요. 다음 입고일이 언제예요? 예약 받아주세요.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장을 담그고 포장하고 발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혜자 씨, 우리도 좀 가르쳐줘요. 같이 사업하자. 시골 마을에 작은 공장이 생겼습니다. 박혜자 명인의 전통장.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명인님, 방송 출연해 주시겠어요? 저는 TV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장은요, 시간입니다. 정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박혜자 명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집은 이제 명인관이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한옥. 체험 학습을 온 사람들로 가득 찬 마당.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장독대. 어느 날 현관 밖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 구겨진 옷, 핏기 없는 얼굴. 엄마.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나.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도와줘. 제발. 뭘? 우리 집이 넘어간다. 빚이 너무 많아서.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돈 많이 버신다고 들었어. 제발 좀 도와줘. 제 입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엄마, 나 내 아들이잖아. 아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밥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넌 뭐 했더냐? 엄마. 내 마누라가 나를 영감탱이라고 부를 때 넌 뭐 했더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냐? 저는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묵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라. 엄마? 이게 뭔 줄 아느냐? 된장이잖아. 틀렸다. 저는 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이건 내 시간이다. 내 정성이다. 그리고 내 놈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내 인생이다. 된장을 다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너희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지.
이게 세균 덩어리라고 낡은 거라고 똥 냄새 난다고 했지. 엄마, 그건. 그런데 말이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상은 알더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한 숟가락이 50만 원이다. 50만 원? 그래. 내 마누라가 버렸던 그 된장이 말이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때 내가 버렸던 게 3천만 원어치였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 놈들이 뭘 버렸는지.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저는 돌아섰습니다. 돌아가거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엄마, 제발. 민준이가 아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아토피가 너무 심해졌어. 온몸이 다 짓물러서 밤새 긁고 울고. 그래서 엄마가 해주던 그 음식, 그거 좀 안 된다. 엄마, 내 마누라가 그랬지. 내 음식은 세균 덩어리라고. 유통기한 지났다고. 엄마, 제발. 그 말이 맞았다. 내 놈들 같은 것들이 먹기엔 내 음식이 너무 아까워.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기대어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 집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지혜가 그토록 자랑하던 오피스텔. 벽에서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바로 그대로. 장마철이 되자 벽지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집 때문에 우리 집이 물받아야. 배상해. 수리비는 5천만 원. 아래층 배상금은 3천만 원.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까지 최대로 끌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며느리가 영혼을 걸고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린 이제 망했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이가 온몸을 긁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려워. 아파. 아토피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온몸이 벌겋게 짓무르고 밤새 긁어서 피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나 식습관 문제일 수도. 의사의 말을 들으며 며느리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던 시래기 된장국. 민준이가 그걸 먹을 때는 아토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설마 그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박혜자 명인 해외 수출까지 시작해 연 매출 50억 예상. 며느리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낡은 할매가, 그 세균 덩어리 장을 담그던 할매가 50억? 내가 뭘 버린 거지.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6개월 뒤 며느리 이지혜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인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 제발.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준이가 너무 아파요. 며느리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옷을 걸친 모습.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음식을 버린 거요. 어머님을 무시한 거요. 제발. 민준이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이렇게. 며느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넌 내 음식을 세균 덩어리라고 했다. 똥 냄새 난다고 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머님.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너무 늦었다. 어머님.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울다가 일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명인관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혜자 명인님 사진 찍어도 될까요? 명인님 장 맛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을 담그고 가르치고 나눴습니다. 제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손자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을 긁으며 울던 그 아이. 가려워. 아파.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건 내 놈들이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회관 강사 선생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할머니 손자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상태가 위독하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서 온몸에 염증이, 폐혈증 위험까지 있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이가. 아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며칠 못 버틸 수도 있대.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 엄마, 올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안에 있어. 면회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민준이.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할미다. 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 알아? 할미가 알아.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할미가 음식 만들어 줄게. 정말? 그래. 내가 좋아하던 거. 할미가 다 만들어 줄게. 민준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모셔라. 민준이를. 엄마. 그게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 내가 고친다. 엄마. 정말? 저는 대답 대신 돌아섰습니다. 사흘 뒤 민준이는 제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방에 누인 손자.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5년 묵은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3년 숙성시킨 간장으로 만든 나물. 직접 말린 시래기로 끓인 국. 정성껏 담근 김치. 그리고 직접 지은 밥. 민준아, 먹어봐. 할머니, 이거. 그래. 내가 예전에 똥 냄새 난다고 했던 바로 그거다. 민준이는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게 이렇게 맛있었어? 그래. 원래 맛있었다. 민준이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뒤 민준이의 아토피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붕대를 풀 수 있었습니다. 2달 뒤 민준이는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았어. 민준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거라. 엄마, 됐다. 이제 됐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밥. 먹어라. 엄마, 먹으라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2숟갈.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맛있었는데 이제 알겠느냐? 네, 알겠어요. 손맛이 뭔지. 저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손맛은 말이다. 그냥 맛이 아니다. 시간이고 정성이고 사랑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됐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약속해라. 다시는 음식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네, 엄마. 그리고 민준이한테 가르쳐라. 진짜 맛이 뭔지. 네, 그날 밤. 저는 장독대 앞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맛을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더 이상 그 냄새는 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의 냄새였고 정성의 냄새였고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았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장 담그는 법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교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가르쳐 주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뭐든지요. 진심으로 배워야 한다. 유행이나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제 집으로 왔습니다. 장독대 앞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이 메주는 어떻게 띄우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정성껏. 네. 며느리의 손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장을 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거예요. 저는 그 장을 맛봤습니다. 아직 서투르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정말요? 아직 부족하지만 마음은 담겼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됐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수십 년은 더 배워야 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아토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제법 그럴듯한 장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건 어때요? 좋다. 이제 팔아도 되겠구나. 정말요?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명품 가방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박혜자 명인관에서 이지혜 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내보자. 어머님, 제 이름을 써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담근 건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손님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복수는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명인관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임 셰프였습니다. 명인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셰프님.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제 레스토랑에서 명인님의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요리사들이 진짜 맛이 뭔지 배웠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며느리도 같이 데려가겠습니다. 같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임 셰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도 장을 담그시나요? 네, 이제 제법 합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자리에. 내가 담근 장도 충분히 훌륭하다. 자신감을 가져라. 하지만 이지혜.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넌 이제 더 이상 명품 가방으로 자랑하던 그 여자가 아니다. 내 손으로 만든 장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희는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의 주방. 최고의 요리사들 앞에서 저는 장을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눴습니다. 진짜 맛은요? 시간과 정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요리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저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그래? 네. 명품 가방 들고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야. 진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느끼는 거다. 네,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밤하늘. 그 아래 오랜 시간을 견뎌온 장독들. 내가 잘한 걸까?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훅 끼쳐오는 장 냄새. 그 구수하고 깊은 냄새. 그래, 잘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맛은 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건 시간이었고 정성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그리고 세상도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맛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에게 아직 가르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내일도 또 바쁘겠구나.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손맛. 그것이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수이자 진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흙 묻은 손으로 살아온 시골 할매 박혜자의 이야기. 세상은 저를 낡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만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것을 쓰레기라고 부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손맛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저는 박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손맛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